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흥구석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흥구석유가 어저께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오늘 10%대 하락이 마감이 되면서 약간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인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시장도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쵸? 그것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은요.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선반영하는 구조를 맞춰가야 됩니다. 그게 시작점이 있어요. 그게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자,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항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무한정 올라가는 주식은 없고요. 그리고 조정이 없는 주식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매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추가 시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중간에 제가 시세가 이미 발생을 했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매집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매집하는 과정은 뭐냐? 손바뀜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구간에서 신고가를 만든 세력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여기서 손바뀜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이 터진 거예요. 그랬을 때 시세가 빨리 나왔습니다. 자, 저가 대비해서 몇 프로가 올랐죠?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저가 대비해서 6,000원부터 18,000원까지 올랐는데 몇 프로입니까? 3배예요, 3배. 3배 올랐으면 여기서 차익 실현을 안 하나요?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직 모멘텀이 안 끝났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손바뀜이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일 이평선을 이탈했다. 그쵸? 이탈했을 경우에는 무언가 지지받고 가는 것과 이탈해서 가는 것을 차이를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주식은요.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이탈할 수도 있어요. 단지 우리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단기 매매를 할 때는 돌파 관점으로 매매를 하고요.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싼 주식을 사서 장기간 보유하면 수익으로 전환이 된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단기 투자에 성공을 해야 내가 장기 투자로 전환시켜서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로 가기 위한 조건은 단기 투자부터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타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단타의 개념도 내가 동일한 조건에 있는 종목들을 토대로 내가 매매를 해서 정말 2%, 3% 많은 금액을 집어넣어서 금액으로 쇼부를 보는 게, 즉 금액으로 승부를 보는 게 단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기 투자는 1주에서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엔 지금 어때요? 어저께부로 이미 확인이 된 겁니다. 그쵸? 반등에 대한 확인이 누군가 있구나. 자, 추측하는 것과 그쵸? 확인하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나오는 조정은 뭐다? 개미털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딱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체크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석유입니다. 한국석유를 보면 오늘 상대적으로 흥구석유보다 조정폭이 적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더 많이 올랐어요. 자, 대장주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쪽 계통에서는 흥구석유가 대장이었습니다. 지금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근데 보세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게 무엇이냐? 자, 주가가 선반영한다는 건 미래 가치를 앞서서 땡겨서 가격 반영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땡겨서 벗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전쟁이 터졌죠. 이게 확산돼서 중동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중동 불안으로 이어졌을 때는 유가가 불안해지죠. 그렇죠? 근데 유가는 무한정 오를 수 없는 자원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는, 기본적인 수요는 있겠지만 수요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유국들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 금액을 계속해서 수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감산도 불가능합니다. 무한정 감산을 했을 때는 당연히 뭐 200불, 300불 이렇게 유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가격이 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싼가요? 아니에요. 80불, 90불이에요. 자, 그러면 흥구석유와 한국석유가 이쪽 구간, 그렇죠. 9월 달에 왜 신고가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유가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전쟁이 터져서 그런 부분이 더 빨리 발생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유가가 무한정 올라가서 한국석유나 흥구석유가 추가적으로 뭐 100%, 200% 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장 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차 전지처럼 정부 단에서 계속된 지원이 있어야 돼요. 전기차를 사라. 왜? 친환경 구조로 만들기 위한 거니까. 그쵸?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공감대가 필요하죠. 공감대가 있어야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그래야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전기차를 생산하는 또는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한테 AMPC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왜 지원을 해주나요? 세금 감면 혜택을 왜 주나요? 당연히 이것 또한 혜택입니다. 어디서? 정부 단에서. 그쵸? 근데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지금 미국, 한국, 그쵸? 뭐 한국은 조금 뭐 논외로 치더라고 하더라도요. 뭐 미국이나 선진국 쪽에서 반길까요? 지금 물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안 반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구조적으로 단기 매매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한국 석유는 상한가를 갖고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까요? 흥구 석유가 길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한국 석유를 토대로 뭘 해야 돼요? 흥구 석유에 대한 가격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 20% 전후 그리고 30% 전후의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신고가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11,000원대에서 다시 18,000원대로 올라가면 한 60%, 70%씩 수익이 나는 구간이 발생을 하죠. 적어도 50%대는 터지죠. 이때는 또 차익 매물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를 체크를 해놔야 고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만들어야 되고요. 왜? 이게 선반영의 첫 번째 단계니까.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는 어떤 구간을 만들어야 됩니까? 시세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음봉을 하나 보고 매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수익 구간이 만들어진다. 그게 몇 프로예요? 보세요.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확인 과정을 거치더라도 우리는 못해도 절반을 떼더라도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신고가 매매 전략인데, 여기서 우리가 음봉을 하나 보고 나오더라도 50% 가까운 수익은 충분히 나온다. 그쵸? 자, 어떤 모멘텀을 예상하고 매매하지 마세요. 그쵸?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오늘 나오는 건 뭐예요?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서는 분봉으로 체크를 해서 매매 구간으로 들어가면 되고, 거기에는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간과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를 다시 하면, 자, 가격을 기준해서 매매를 하되 기간을 정하자. 기간은 어느 정도? 2주. 그렇죠? 2주 안에 내가 수익 구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유에 가는 전략을 만드는데, 이 보유 전략은요, 무조건 가격을 빗대어서 기간하고 맞아 들어가야 된다. 근데 만약에 단기 보유 전략 이 기간, 2주 안의 기간 동안 내가 충분한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그쵸? 근데 고가까지, 그쵸? 기술적인 고가까지 충분히 남아있었을 때는 장기 투자로 전환을 한다. 장기 투자로 전환을 했을 때는 최대 3개월인데, 기본적으로 이 석유 관련주들은 성장 산업군으로 분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까지는 전환을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2주 안에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흥구석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흥구석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단기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앞으로도 꾸준히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적인 면 말고 내가 실시간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 실시간에서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 10월 31일 아시아나 IDT가 8시 49분에 매수가 진행이 됐고요. 이런 구간에서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매매를 했느냐, 어저께 나왔었던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를 하루에 다 끝냈어요. 그쵸? 그런 오늘 결과가 뭐다? 상한가 마감이다. 그쵸? 29.97%.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고가 매물대가 또 있죠. 내일 시가에 갭이 뜹니다. 상한가 마감했기 때문에 이 갭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 바로 매도를 해도 된다. 그쵸? 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다. 왜? 우리는 단기 전략으로만 공략을 하는데 오늘 상한가를 갖고 내일 갭이 뜨면 당연히 매도하는 게 맞아요. 이거 추가적으로 이제 더 갑니다. 앞으로 더 갑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단기간에 10%, 20%, 30%씩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챙길 각오를 하세요. 무조건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돈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자. 그쵸? 단기 신고가부터 장기 신고가까지. 근데 이 신고가 구조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매물 소화 과정에 대한 이해. 그쵸? 신고가 이후에는 무조건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 이 매물 소화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해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신고가를 따라다니면서. 왜 다른 사람은 신고가 돌파 매매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한 가지예요. 내가 돌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구나. 무분별하게 신고가가 아닌데도, 그쵸? 단기간에 대한 내용만 보고 뭐 거래 실린 장대 양봉만 보고 쫓다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장중에 단타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신고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중의 단타를 배워가세요. 자, 그래서 나도 장중의 단타를 진행하면서 신고가를 배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다. 그렇죠? 그리고 무한정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 근데 조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직전에 대한 시세가 신고가면 반등은 나오지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